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교사 노예가 나옵니다. 이 교사 노예는 이제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에서 잡아온 일종의 이제 포로라고 볼 수가 있죠. 노예를 잡아와서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쳐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히라버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명화된 지식들을 이제 전수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주를 하면서 로마 귀족의 자녀를 1대1로 가르치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양반가의 자제들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사받는다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 동서양을 혹은 또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이제 이상적인 교육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까지도, 근대까지도 이제 이런 교육이 기본적인 교육 형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지어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소피 제르맹이라고 하는 여류 수학자가 있어요. 이 수학자는 에펠탑을 이제 올리는데 수학적으로 상당히 기여한 여성이죠. 물론 이제 에펠탑 건립하는데 이제 기여한 사람 명단에는 들지는 못했습니다. 여자라서.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피 제르맹의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촛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학이 좋아서 공부했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자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필요했던가 봐요. 1790년대쯤에 이제 에콜 폴리테크니크, 프랑스에서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죠. 에콜 폴리테크니크, 요 교육이 이제 프랑스는 이제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간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랑제골이라고 하는 또 시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학교가 설립이 될 무렵에 당연히 이제 소피 제르맹이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했죠. 그랬는데 이제 입학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학생이었던 사람 중에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을 도용을 해서 소피 제르맹이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주 위대한 수학자죠. 라그랑주라고 하는 수학자한테 사사를 받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신분을 도용할 수가 있었지? 남장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찾아봤더니, 당시에는 이제 튜터링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았는데, 이 튜터링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집에서 본인이 공부한 것을 서신으로 이제 교수에게 보내면, 이제 교수가 다시 이제 과제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바를 또 작성을 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면 또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라그랑주가 이 르블랑이라는 사람을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소피 제르맹이 그 신분을 도용한 이후에 서신이 오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신에 써져 있는 수학적 수준이. 그래서 너 한번 보자.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몰라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해서 이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신분이 밝혀지게 됐죠. 당연히 이제 이 소피 제르맹한테는 공식적으로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19세기에도 이 1대1 교육이 기본적인 이제 교육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1대1 교육 형태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잔재가 영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우리가 대학원 유학을 갔다 온, 혹은 대학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영국의 교육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바를 이제 나의 튜터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튜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코스웍이라고 하죠. 어떤 수학 1과정, 수학 2과정, 미적분 과정, 이런 과정에 이제 어떤 수업 형태들이, 집단적인 수업 형태들이 영국 교육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영국의 A레벨이라고 하는 그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제 학생이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갈 때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1대1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교육의 어떤 효율을 위한 필요성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요 18세기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이 터지면 굉장히 이제 대량의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쵸. 뭐 기계를 만진다든지 혹은 또 기본적인 이제 분업화된 작업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최소한의 지식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 이 교육을 개별적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교육 방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전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모아놓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력 수준 혹은 또 가장 기본적인 이 지적 수준을 갖추는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가 이 인물에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학교 교육의 시초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는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효율이죠. 교육의 효율을 가장 중시하는 것. 이거는 2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화된 시대의 어떤 생산 방식하고도 가장 이제 연결이 잘 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학교 교육이 생겨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 1차 대전 발발과 이제 이 학교 교육이 연계가 되면서 또 이제 선택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 형태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너 이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죠. 예컨대 영어 실력을 물어보게 됐을 때 혹은 또 이제 수학과 관련된 개념을 학생이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면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진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런 것 자취를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굳이 물어보는데 1번, 2번, 3번 원의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고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지식들 혹은 또 특정한 형태의 대상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내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길러내기에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을 징집하고 나서부터예요. 군인들을 징집을 하고 났는데 당연히 이제 그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군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군사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혹은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을 군인들한테 이제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 선택형 시험이라는 걸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 내가 올바른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치만 있으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병사로서의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게 되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집단 형태의 효율적인 교육 방식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시험 형태라고 혹은 또 검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대1 개별 방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사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내가 1대1로 답변을 하고 이런 서술 방식의 혹은 진술 방식의 시험 형태가 이제 가장 표준적인 교육 방식과 시험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하고 이제 맞물려 갖고 사회적인 표준이 돼버린 게 집단식 교육과 이제 선택형 검사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또 이제 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특정한 어떤 특권층에게만 부여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게 대중화된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집단화되고 이제 선택형화된 이제 뭐 교육 방식과 시험 방식이 혹은 검사 방식이 채택이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죠. 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선택형 혹은 또 이제 집단형 검사 혹은 또 선택형 검사 이 검사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연구 영역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검사를 만들 때 가장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문항을 만들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그 개인적인 특징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개별화된 형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알아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찾아내는 게 가장 이제 좋은 형태의 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효율적인 집단이 모여 있는, 그 굉장히 이제 동질적인 집단이죠. 동질적인 집단이 모여 있는 학교라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에게 아주 집단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연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또 손이 안 가게 해야 되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의문 없이 그 주어지는 문제들의 혹은 또 질문들의 답변을 아주 척척척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검사 형식으로 적합한 것은 이제 선다형 검사죠. 선택형 검사. 그게 뭡니까? 우리 소위 리커트형 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선택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검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답변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전제 하에서 아주 표준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들 혹은 또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이제 부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개괄적인 혹은 표준적인 형태의 이제 그런 유형화, 성격 유형이라든지 혹은 또 심리적인 특성을 표준적인 형태로 유형화시키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검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 표준화된 형태의 이제 다 들어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이제 오차도 있고 또 개별적인 특징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세하고 섬세한 형태로 학생들의 이제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혹은 검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검사다라고 하면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혹은 또 이제 우리가 아주 고민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이제 선택형, 선다형 그런 선택지들을 주면서 검사 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혹은 또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검사자들의 이제 생각들을 하나하나 뚜렷하게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포기하더라도 개별화된 형태로 이제 검사를 시행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이제 특징이 MAPS라고 하는 저희 이제 더 뎁스 학습 전략 연구소인데, 이 더 뎁스 학습 전략 연구소에서 표방하는 그런 이제 검사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APS가 어떤 검사냐면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 기저 능력을 이제 보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선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지식이죠. 나한테 주입되어 있는 지식, 기억되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이 뭔지, 혹은 또 생각하는 전략을 학생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명칭은 MAPS인데, 그게 measure는 척도죠. Measure of Academic Potential. 이게 잠재력이죠. Potential and Success. 잠재력과 이제 성공 가능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판단하는 검사가 타입 B 검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전략을 이제 확인하는 검사가 타입 A 검사고, 그래서 타입 A 검사는 이제 심리 검사에 가까운 검사고요. 타입 B 검사는 이제 학력 평가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학습 기저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사고의 능력에 기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에 대한 성찰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걸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답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그 성찰 능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개입되는 그런 형태의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인지와 관련된 역량이 이제 굉장히 이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공 가능성에 많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영상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후속해서 찍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